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스프링 트러블슈트 STS를 소개하고요. STS가 제공하는 기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븐이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죠. 그래서 메이븐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관리 기능이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메이븐과 라이브러리 관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프링 프로젝트 작성 방법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S, 스프링 소스 툴 슈트라고 하는 툴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S는 스프링 개발할 수 있는 이클립스인데 스프링 소스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의 확장판이죠. 그래서 최신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해서 스프링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과 관련된 도구를 모아서 스프링 개발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최적화해서 만들어진 IDE,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 밑에 보고 계신 그림은 STS의 초기 화면이 이와 같죠. 자, STS가 제공하는 기능은 빈 클래스 이름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을 정의하실 수 있죠. 그래서 빈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는데 클래스명을 자동으로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완성해줍니다. 그래서 첫 글자가 SDD로 시작하는 클래스 명을 SDD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SDD로 시작하는 SDD, Simple Driver Data Source 혹은 SQL Data Deserialize라고 하는 클래스 두 가지 목록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빈을 설정하실 때 클래스가 무엇인지 클래스의 목록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정 파일 생성 위저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설정 파일은 XML 형태로 작성하실 수 있죠. 그래서 XML 설정 파일을 생성하는 초기 화면 위저드를 보고 계시는데 XML 초기에 작성하실 때 해당하는 XML 네임스페이스와 스키마 버전을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정 파일에 빈을 정의를 하죠. 빈을 정의하면 여러 가지 빈들 간에 빈들을 여러 개 정의할 수 있는데 빈들 간에 이런 의존 관계, 얘가 얘를 의존하죠. 이렇게 의존 관계들을 그래프 형태로 보실 수 있고 각각의 빈이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STS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AOP 적용 대상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죠. AOP는 어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서 관점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로직에서 공통 기능을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 보시는 AOP 컨피그라 하는 것은 AOP 어스펙트 설정이죠. 이 어스펙트 설정이 어떤 빈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이븐이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죠. 그래서 메이븐 apache.org에서 메이븐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메이븐이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라이브러리 관리. 스프링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사용하려면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 관리를 좀 편리하게 해주고 빌드 툴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 코드를 컴파일하고 자르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배포하고 와 같은 이런 기능을 빌드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엔트가 했던 역할, 빌드 툴이죠. 엔트가 했던 역할을 메이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이븐을 사용하는 이유는 라이브러리 관리, 의존 관계가 있는 자르
자르 간에 호출 관계가 있는 것을 디펜던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존 관계가 있는 라이브러리 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자르 파일들을 공유하기가 쉽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의 빌드 프로세스, 컴파일하고 자르로 묶어주고 이 묶은 자리를 배포하는, 디플로이하는 그런 기능들을 빌드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븐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라이브러리 관리는 좀 복잡하죠. 기존에 많이 이런 방식으로 라이브러리 관리를 하셨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그럼 스프링 소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해제하죠. 압축을 풀죠. 압축을 풀고 그 해당되는 압축 푼 자르 파일을, 라이브러리 파일을 해당하는 자바 프로젝트에 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복사된 자르 파일을 클래스 패스에 추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했어야 했죠. 하지만 메이븐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pom.xml이라고 하는 설정 파일이 만들어지죠. 이 설정 파일 안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겠다라는 설정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dependency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의 설정만 해주시면 이 설정 파일을 읽어서 자동으로 해당되는 자료를 빌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설정 파일이 pom.xml, 그래서 pom.xml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메이븐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그래서 pom.xml 파일에는 프로젝트 객체 모델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디펜던시즈 보시면 디펜던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3.2.17 버전을 사용하겠다라고 설정하시면 메이븐 레파지토리에 가서 이 해당되는 스프링 자르 파일을 내 로컬 PC로 가져오는 기능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om.xml에 의존 관계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어떤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겠다라고 했을 때 의존 관계를 이와 같이 디펜던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maven repository.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이와 같은 의존 관계 정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ven repository.com에 접근한 후에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 명을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이와 같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그림은 스프링 JDBC 모듈, 스프링 웹 모듈을 라이브러리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에 pom.xml에 이와 같은 설정을 해주시면 해당되는 자료를 내 로컬 PC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신 그림은 해당되는 의존관계 자르, 의존관계가 이렇게 추가된 모습을 보고 계시죠. 해당되는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스프링 컨텍스트, 테스트, AOP, 어스펙트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디펜던시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그림상으로 보실 수 있고, 이 오른쪽의 그림은 스프링 컨텍스트가 스프링 AOP와 스프링 빈즈, 스프링 코어 부분을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의존 관계의 계층 구조를 또 이렇게 화면상으로, 그림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클립스에서 제공하는 메이븐 레파지토리 뷰 기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클립스에 윈도우 밑에 쇼 뷰라는 뷰를 추가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other를 선택하시면 메이븐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죠. 그래서 메이븐 아래에 있는 메이븐 레파지토리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메이븐 레파지토리 뷰를 이클립스 툴 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이븐 레파지토리가 이렇게 사용자 폴더, 로그인하는 사용자 밑에 .m2 밑에 레파지토리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겨지고 그 밑에 다운로드 받으신 이런 자르 파일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클립스 상의 메이븐 레파지토리 뷰를 이와 같이 추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TS 툴 상에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TS를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설치하신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STS 번들 밑에 STS EXE를 실행하시면 이와 같이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라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밑에 워크스페이스라고 입력하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클립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스프링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과 생성된 스프링 프로젝트에 스프링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 생성된 자바 프로젝트를 다시 메이븐 프로젝트로 변환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pom.xml 파일이 만들어지게 하시려면 메이븐 프로젝트를 변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변환된 메이븐 프로젝트를 다시 스프링 프로젝트 네이처라고 해서 스프링 프로젝트의 특징을 갖도록 하는 메뉴를 추가해서 스프링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들어진 스프링 프로젝트에 pom.xml 파일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pom.xml 파일 안에 디펜던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avenrepository.com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스프링 컨텍스트 모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프링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검색해 보실 수 있고 그 검색한 내용을 pom.xml의 디펜던시 형태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스프링 프로젝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첫 번째로 스프링 툴 슈트가 어떤 것이고 스프링 툴 슈트가 제공하는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로 메이븐이 제공하는 기능이 어떤 것이고 메이븐이 라이브러리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공하는 pom.xml에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보셨고요. 세 번째로 스프링 프로젝트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셨습니다.